해외여행 갔다 오시다가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아주 진지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부탁한 마약을 짐에 가지고 와서 걸려서 외국 감옥에 몇 년씩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갑자기 마약사범이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인천공항세관이든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수백 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마약이 있잖아요.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사실 처벌받아야죠. 그런 것들은 실수로 가지고 들어오기가 거의 어렵고 보통은 다 아시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실수인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다이어트 하면은 위고비죠. 위고비는 마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사로 맞는 다이어트 약 등장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이용되던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여러분 나비약이라고 아십니까?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나비약이라고 부르는데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계속 이걸 꾸준히 먹으시는 분들은 외국 갈 때도 챙겨 나가시겠죠.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마약 수입 범행이 됩니다. 나는 내가 먹던 약,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았던 약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마약 수입 사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보통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들이 있습니다. 자낙스정, 졸피뎀, 로나팜, 로라제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들은 전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런 약들도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마약 수입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됩니다. 또 메틸페니데이트 아니면 기침약으로 많이 먹는 코데인 전부 다 마약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약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약을 안 먹으면 잠도 못 자고 집중이 안 되고 아니면은 폭식을 하게 되는데 난 이 약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나갑니다. 심지어 이 분야를 좀 알고 계신다는 분들, 예컨대 변호사분들이나 심지어 경찰관이시거나 이런 분들도 모르셔서 이거 그냥 내가 처방받은 약인데 하고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마약사범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정말 실수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적발이 되고 이 수백 명 중에 십수명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처벌을 하겠냐? 네,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 출입국을 하면 당연히 마약류 수출 수입 범죄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세관 내에서 수사 담당을 하는 공무원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지요. 대신에 인천세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처벌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기준으로 150정 미만인 경우에는 계도 후 훈방 조치를 하고 있고 150정이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정씩이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죠. 보통 수면제 같은 경우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은 4알, 5알 이렇게 처방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수면제를 한 종류만 먹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서너 종류가 될 거고 그럼 일주일 먹을 양이 되면 사실 150알, 200알 가까이 됩니다. 약통을 하나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며칠 수면제를 드시고 나중에 들어오다가 보면 150알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150알이 넘는 약을 갖고 들어왔으니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거죠. 가끔 법무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마약류 수입 사건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 기소유예라는 거는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정도가 가벼우니까 기소는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 기소유예된 거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사 경력 자료에는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직접 떼서 볼 수 있는 범죄 경력 조회서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하겠지만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자료에는 여러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히 마약 수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게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50개 미만인데 수사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도 포함이 됩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도요, 기소유예 전력만 있어도 다음에는 150정 미만이어도 수사를 받아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심하게는
집행유예 사례도 있어요. 그럼 정말 전과자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외국에 가지고 나갈 때는 꼭 식약처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먹는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처방 받을 때 향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코데인 같은 기침약만 보더라도 향정 표시가 되어 있죠. 향정이라고 쓰여 있는 약은 외국에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걸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 받을 때 혹시 이거 향정약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정약인 걸 알면 이거는 외국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내가 정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향정약은 남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너 다이어트약 먹는 거 나 하나 먹어봐도 돼? 주면 마약 수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주었다. 신경안정제인 자낙스정을 건네주었다. 이게 다 실제 기소된 사례들입니다. 마약류를 수수한 것이니까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외국에 가지고 나갔다 들어와도 안 되고 주고받아도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국가가 강하게 홍보를 해줘야 돼요. 괜한 사람 범법자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신고 안 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다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모르고 외국 갔다 그 나라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누군가가 잔뜩 들고 자기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마약류 수입 범행이죠.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항 같은 곳에 많이 붙여놔야 합니다. 면세품 사갖고 들어오는 거는 신고하라고 다 붙이면서 향정신성 의약품 들고 계신가요? 이건 안 물어보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이런 걸로 잡혔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같이 마약류에 엄격한 나라에 내가 처방받은 약 잘못 들고 갔다가 정말 감옥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